안녕하세요. 덕구TV 건덕근 임고은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운데 보통 이러면 수업가 되게 널널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새 환자 되게 많다면서요. 요즘에 여름철 질환, 뭐 장염, 아니면 수족구병 이런 그치. 유행성 질환이 생각보다 좀 많이 돌고 있어서 그러니까. 아픈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니 열나는 애들도 많고 뭐 네. 뉴스 보면 코로나도 많아졌다 그러고 요새 이제 쉬어야 되는 시점에 선생님 요새 너무 바쁘셔가지고 근데 진짜로 코로나가 생각보다 다시 많아졌어요. 엄청 많다. 물론 이제 코로나 아이들, 의심되는 아이들 검사를 다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코로나 자체가 진단 목적으로 검사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치료가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아이들은 결국은 안 쓰죠. 대증요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이제 막 그렇게 검사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코로나일 것 같은 아이들이 은근히 되게 많기는 해요. 일단 저희가 이제 똑딱과 요즘에 함께 영상을 좀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뭐 요새 되게 질병 관련한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온다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유행하는 질환, 사실 뭐 요즘 특히 유행하는 질환부터 해서 1년 내내 유행하는 이제 유행성 질환을 좀 몇 탄 시리즈별로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1탄 뭐예요? 수족구병. 핸드, 풋, 마우스. 네, 병변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족구병과 사람들이 수족구병과 구내염과 차이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수족구병과 구내염에 관련해서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수족구가 사실 언니들한테 제일 공포스러운 이유는 어린이집을 못 가죠. 그래서 이게 나름 법정 전염병이어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일정 격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진단이. 맞아요. 그리고 사실 아이들이 못 먹어요. 그래서 그쵸, 옆에서 맞아요. 보기에도 물론 고열이 나기도 하지만 못 먹어서 너무 괴로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원인, 그리고 증상, 그리고 감별병, 그리고 네. 치료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족구병이라는 거의 원인은 보통 우리가 이제 큰 맥락으로 보면은 장 바이러스들이라는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여름에 특히 감기, 장염 이런 거를 많이 일으키는 장 바이러스들 중에 콕사키 바이러스 그리고 엔테로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두 바이러스가 메인으로 수족구를 일으킵니다. 그럼 구내염의 원인은 뭐냐? 구내염도 마찬가지로 많죠. 아주 많은 바이러스들 중에 우리가 요즘 언급하는 구내염은 콕사키 바이러스와 엔테로 바이러스가 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인은 같고 결국 임상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구내염과 수족구를 그렇게 막 구분하지 않아요. 어차피 치료도 비슷하고 원인도 같기 때문에 그냥 저는 통틀어서 수족구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수족구병도 한 번 걸리고 나서 2주 뒤에 또 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걸린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또 걸렸어요. 그 이유는 수족구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많죠? 이번에는 콕사키에 의해서 걸렸는데 다음번에는 엔테로에 대해서 걸릴 수가 있거든요. 면역도 그렇게 잘 안 생겨요. 감기도 걸리고 또 걸리는 거랑 똑같이. 네. 그래서 이제 콕사키 A16이라는 바이러스가 걸리는 게 메인이 하나 있고 엔테로 바이러스 71 그게 그거에 제일 이제 무섭죠. 걸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일단 증상은 흔하게 공통적으로 발열이 있고 고열이 나요. 어느 날 갑자기 열나요. 뭐 점심 잘 먹고 갑자기 열나요. 그리고 구강병변, 특히 목젖 있는 주변에 인두부와 아니면 볼, 혀 뭐 이런 데 이제 발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 발, 요즘엔 팔꿈치, 무릎, 맞아. 그리고 엉덩이, 가슴 뭐 이런 데까지 전신적으로 좀 퍼지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어떤 A형에 걸렸냐에 따라서 조금씩 생기는 위치들도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피부병변, 그리고 구강병변, 그리고 발열 이 세 가지가 이제 메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구내염은 피부 발진은 상대적으로 없지만 덜하지만 구강병변만 침범했을 때 그건 구내염이라고 해요. 입에만 염증 생기는 맞아요. 거. 아까 좀 건너뛰었지만 헤르페스 이런 것도 구내염 잘 헤르페스도 구내염인데 이제 헤르페스는 바이러스 종류가 좀 다른 종류기는 하고요. 그래서 치료 방법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은 그렇고 증상도 그렇고 치료 대증요법이라는 건 뭐냐면 증상 관련해서 증상 치료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열이 나면 해열제로 열을 좀 떨어뜨려주고 기침이나 콧물 같은 호흡기 증상에 동반되면 그거에 대한 약을 주고 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는 장 쪽 증상에 지금 동반이 되면 그쪽 관련된 약을 주고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항바이러스제가 조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 프리노신 써요? 써요. 많이 쓰고 오히려 이제 교과서적으로도 그 약이 효과가 좀 있다라는 게 나와가지고 수족구 때 독감처럼 독감엔 타미플루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타겟으로 하는 바이러스제는 아니지만 이제 수족구병 엔테로바이러스
파고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쓰면 확실히 그 전염률도 좀 줄여주고 유병 기간도 줄여주고 합병증으로 가는 그 리스크를 좀 줄여준다더라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너무 심한 경우 발열이 심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좀 짧게 쓰기도 하고요. 스테로이드는 사실 아직 뭐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특히나 뇌수막염이나 뇌척수염으로 가고 그런 경우에는 도움이 많이 돼요. 네, 맞아요. 근데 수족구가 그러면 왜 위험하냐? 왜 이렇게 우리가 법적으로 관리할 정도로 혼자 묵히고 잡히고 다 아니 해소해. 할 말이 많으셨어. 왜 이렇게 격리를 하고 관리를 법적으로 해야 될까? 왜 해야 돼요? 전염력이 높으니까요. 전염력이 높아서 애들이 일단 못 먹어요. 그게 이제 침으로 옮아요. 공기 전염은 아닌데 특히 어린애들이 수족구가 어린이집에 한 명 있다고 와 번지는 게 애들이 막 물고 빨고 하던 거 만진 거 다른 애가 또 만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 수족구인 애들이 토하면 그 토 주변에 있었던 애들이 다 걸리고 이런 식으로 침, 똥으로 옮기 때문에 전염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애들이 일단 고열이 나기 때문에 괴롭고 못 먹기 때문에 살도 빠지고 탈수가 되고 그런 합병증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조금 하고 그리고 격리도 좀 시키는 거고요. 또 이제 드물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주로는 그 일반적인 콕사키 바이러스 말고 엔테로 친시빌 이걸로 유발되는 경우에는 이제 뇌수막염으로 진행해서 아이가 갑자기 못 걷는다든지 의식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가끔은 실제로 정말 이렇게 심장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이렇게 섬액이 생기면서 이렇게 느려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머리 MRI 찍어보면 이렇게 까맣게 뇌에 염증이 생기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심각한 질환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족구병원 치료를 하고 격리를 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저절로 회복이 되고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손발에 발진이 생겼다거나 열이 난다거나 목에 구강병변이 목이 아파요 그렇다고 하면 내원하셔서 이제 수족구 구내염 감별하셔서 치료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냥 열이 별로 그렇게 오래 안 나고 한 이틀 나다 그냥 떨어져서 수족구인지 모르고 계셨다가 갑자기 애가 손톱이 가운데가 하얗게 변하면서 위에가 손톱이 빠졌어요 하고 오는 경우에 저희가 한 2주 전쯤에 열 난 적 없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열 났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손발에 있는 수족구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한 2주 정도 있다가 손톱이 가운데부터 하얗게 들뜨면서 이렇게 10개가 다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 놀라지 마시고 시간 지나면 다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부모님도 많이 옮아서 오시거든요. 아이가 수족구다 그럼 마스크 끼고 이럴 필요는 없는데 손은 정말 자주 씻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은 손 씻기. 저희가 이제 제일 가장 질문으로 많이 받았던 게 수족구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때 일단은 푹 잘 쉬고 열 잘 떨어뜨려주고 못 먹는 아이 탈수만 잘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수액 치료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소변량이 줄어든다거나 못 먹고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목에 뿌려주는 약도 요즘에는 보조적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일단 수액 치료가 좀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경우는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족구병이랑 근데 되게 비슷한 질환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예요? 감별해야 되는 질환들이 있는데 요즘에 또 많이 유행해요. 성홍열. 아, 성홍열. 성홍열이랑 감별해야 돼요. 왜냐면 그건 피부가 올라오고 그것도 열이 나거든요. 맞아. 그래서 성홍열 그리고 홍역. 홍역은 사실 그렇게만 흔하진 않지만 요즘에 또 한참 유행한다고 해서 홍역도 좀 감별을 했어야 되고 열이 오래 가면서 구강병변은 없는데 피부 발진이 생긴다? 그러면 또 이제 가와사키 시병 같은 거 조금 의심해 보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수족구 병인지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셔서 그 외에 다른 병들은 제가 말씀드린 요 정도 언급된 질환들은 치료 자체가 조금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쉽게 구별하자면 사실 수족구를 제외하고는 손바닥을 침범하는 발진이 나는 열나는 병변은 없다고 돼 있긴 하거든요. 가와사키, 성홍열 이런 것들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도 열나면서 발진 나는데 보통 이렇게 바깥쪽에 그리고 파고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도 이제 손발에 침범을 하긴 하는데 그거는 발진이 올라오긴 레이스 하는데 모양으로 파고바이러스는 특히 그리고 겨울에 많아서 이게 계절이 또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감별해야 되는 질환도 제가 언급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중요한 거 격리 기간이 어떻게 돼요? 격리 기간. 공식적인 격리 기간은 구강병변이 호전될 때까지예요. 그래서 손발에 발진은 좀 남아있다 하더라도 구강병변이 소실되면 이제 격리를 해제할 수 있어요. 소실되고 하루 정도 지나면. 그리고 열은 일단 당연히 떨어져야 되고 피부에 새로 나오는 병변이 없어야 되고 구강병변이 소실되면 격리를 해제할 수 있고요. 다행인 거는 이렇게 막 수포가 정말 막 전신적으로 심하게 올라와도 대부분의 경우가 흉터가 남진 않아요.
맞아요. 그냥 저절로 조금 착색됐다가 가라앉고 결국은 그러면서 없어져요. 없어지기 때문에 그 피부 병변 때문에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꼭 다 열 떨어지고 언제 오세요 하는 날 목 보고 가도 되는지 확인받고 등원시키시면 되죠. 맞아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엄마들한테는 언제. 근데 애는 열 떨어지고 이제 밥도 잘 먹고 너무 쌩쌩한데 어린이집을 안 가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대신에 똥으로는 바이러스가 2주 정도까지는 그래도 조금씩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괜찮아졌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아이 똥 이런 거 닦아주고는 어머니는 손 잘 닦으시기를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족구랑 구내염이랑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좀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의 건강 스스로 잘 체크해 가시면서 수족구 때문에 힘든 부모님들을 생각해서 계속 목이 메이시나 그런가 어머니들 너무 힘드시죠? 그래요. 다음에 2탄은 저희가 다른 주제로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